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다, 전 정부 탄압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의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. 그리고 장관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. 고발할 만하니까 한 것 같아요. 장관님 이 내용 보고 받으셨겠지만 장관님 수사의 대가시죠?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하는, 요즘은 반부패 수사라고 하는데, 그 수사의 큰 맥은, 큰 줄기는 뇌물입니다. 뇌물 수사를 하는 부서라고 보통 가볍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까? 보통 그렇죠. 그 목적이 그렇죠. 그러면 이른바 이런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어떤 뇌회로라 그럴까요? 로직이라고 할까요? 그것은 사실 가장 먼저 뇌물부터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부터 검토를 하고, 그게 혹시 안 되면 제3자 뇌물 취득 이런 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법을 우회에 들어가는 게 보통의 회로입니다. 인정하십니까? 검토 순서는 그럴 거라고. 보통 그렇죠. 그런데 이 사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. 처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거를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려고 했어요. 이른바 전 대통령 딸 사위가 취직한 것과, 야, 이상직이 보니까 이거 좀 실질적인 소유주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취직한 시기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된 거하고, 그다음에 공천은 너무 멀고 임명이 안 되니까 수사가 잘 안 됩니다. 혐의 없음 처분도 못하고.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 2023년 9월에 모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오자마자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. 계좌 추적해야 되고 주변을 하더니 희한한 논리를 꺼냅니다. 야, 제3자 뇌물 이게 아니고 그냥 뇌물이네. 왜 딸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경제공동체잖아. 혹은 공범이잖아. 이렇게 해서 수사가 바뀌어서 기소가 된 겁니다. 결국 뇌물로. 특가법 뇌물로 지금 기소됐잖아요. 그게 딸이 사유가 받은 것이 그게 대통령의 이익이다 이렇게 논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보통의 수사를 하는 그 회로나 관점하고 완전 역으로 진행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.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제3자 뇌물 공여나 이게 안 되면 거기서 혐의 없음 처분해야죠. 아까 제가 왜 소환 조사를 형식적으로 합니까? 결론 정해놓고 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제가 장관님께 물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이거는 이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흠집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을 물타기 하고,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, 결국 기소도 수사는 전주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법에 한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받고,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. 장관님 거기한테 한 말씀.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수사에 관련돼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증거관계를 따져서 기소를 한 부분인데,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, 또 일부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수사 관계자들이 이런 처분을 한 것만으로 그 고소가 되고 공소시효에 제한 없이 수사를 받게 된다는,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, 그로 인한 부분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 사람들인데, 그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. 너무 잘 알기 때문에.